자, 여러분들 좀 쉬셨습니까? 자, 니콘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자, 그래서 보도사진가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1956년도인가 그 당시에 니콘 F 시리즈가 탄생을 합니다. 연도는 제가 지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F 시리즈가 무엇인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니콘의 F 시리즈는요, 니콘의 자존심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80년대 F3가 나오면서 정점기를 이뤄요. 니콘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보도사진가 쪽에서는 통폐합을 했다 그래요. 그때 스포츠 중계라든가 신문 기자들이 어떤 중요한 현장에 가면은 신문 사진 기자들이 어떤 카메라를 다 들었냐면 다 니콘 브랜드 일색이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 EOS 시리즈가 탄생하면서 스포츠 중계에 백통 렌즈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띄엄띄엄. 그 캐논의 렌즈들이 그때 그때 다시 조금씩 먹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EOS 시리즈가 나왔을 때예요. 지금 니콘 얘기하다 캐논 얘기도 막 섞죠? 근데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니콘 카메라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요. F3가요. F가요. 거기서부터 세계 보도사진가들, 라이프지의 기자들이 그걸 쓰면서, 그게 어느 때냐, 우리나라 뭐 6.25 전쟁 때, 그때는 F 시리즈가 아니었죠. 니콘 1이라는 RF 카메라였어요. 그거 하면서 니콘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니콘 카메라가 말썽도 없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또 하나 역할을 했던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니코로 렌즈를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F3까지 나왔거든요. 그때 하나의 역할을 보도사진가할 때 좀 더 매력적으로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니코로 렌즈의 강한 콘트라스트예요. 강한 콘트라스트. 그래서 신문에 실을 때는요, 흑백이죠? 흑과 백의 콘트라스트가 강해야지 샤프하게 보여요. 근데 여기에는 단점이 들어갑니다.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만들다 보니까 샤프니스는 좋아 보여요. 근데 중간 개조들이 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간 개조가 풍부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흑백 사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견줄만한 일본이죠.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견줄만한 렌즈가 뭐였냐면 미놀타의 로코로 렌즈였어요. 그거에 비해서 풍부한 그라데이션이 니콘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사진가들이 미놀타 쪽이나 캐논 쪽으로 그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보도사진 쪽에서는 확실히 니콘 브랜드가 최고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니코르 렌즈 또한 자꾸 제가 니코르 또는 니콘이라고 자꾸 명명을 하는데, 니콘은 카메라하고 일본광학 주식회사 만드는 브랜드 명칭이고, 그 일본광학 주식회사 만드는 렌즈는 니코르라고 한다. 그럼 다른 회사냐? 똑같은 회사다. 다만 브랜드를 달리 갈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명심하시고요. 그랬을 때 그런 기여를 많이 해갖고 보도사진가들이 열광을 하고 어느 정점까지 올라옵니다. 니코르 렌즈의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써보니까 분명히 설계가 어느 정도 변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섀도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같이 잘 올라오죠. 그래서 칼 자이스 렌즈도 콘트라스트가 강해요. 니콘은 칼 자이스 렌즈 거를 많이 베꼈다고 보면 맞아요. 그런 특성들을. 그래갖고 옛날에 니콘하고 이 얘기 잘못하면 실수 제가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칼 자이스 얘기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칼 자이스 렌즈의 특성은 어떠냐면 샤프하면서도 개조가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저보고 송보 너 개인적으로 가장 쳐주는 렌즈가 뭐야? 그러면 저는 두 말 안 사람입니다. 1초도 고민 안 합니다. 저는 칼 자이스 렌즈가 최고라고 합니다. 라이카 렌즈도 아니고 니코르 렌즈도 아니고 캐논의 렌즈도 아니고 칼 자이스 렌즈가 최고다. 그 다음에 이 사진 시장에서 엄청난 일을 했다. 그거는 아마 제가 칼 자이스 얘기를 할 때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이 아마 칼 자이스 렌즈 매력에 충분히 빠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니코르 렌즈를 이렇게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러다가 니코르 렌즈라고 1932년에 명명을 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러다가 일본 광학에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하죠? 패전 국가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 물품을 만들던 중국 미쓰비시죠? 거기에 일본 광학 주식회사 니콘이라는 거는 미쓰비시의 산하 밑에 기업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경영난이 부닥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고민들을 하죠. 이제 패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군수물자도 만들 것도 없고. 패전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거의 뭐 농어꽃 취급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니콘이 살 길을 택하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일본 광학이 일반적인 민간 시장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 대중적인 시장으로 나올 궁리를 해요. 하고 1946년에 이 니콘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아까까지도 일본 광학 주식회사, 그런 이제 탄생된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 니콘, 회사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니콘이라고 바꿔요. 1946년에 일본 광학 주식회사에서 그거를 이름을 뭐로 바꾼다고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니콘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에 이름을 바꾸고요. 1948년에 역사적인 카메라가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 RF. 이게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의 약자예요, RF가. 뭘 만드냐? 니콘 1이 나옵니다. 니콘 1이라는 렌즈 파인더 카메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RF 카메라가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RF 카메라가 뭡니까? 렌즈 파인더 카메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렌즈 교환식 되는 카메라들이 뭐죠? SLR 카메라, 싱글 렌즈 리프렉스. RF 카메라는 렌즈 파인더 카메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라이카 M6나 M4P, M3 굉장히 유명한 카메라들이죠. 이런 카메라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옆으로 보고 렌즈는 가운데 있고 보는 놈이 좌측에 있어요. 이걸 RF 카메라라고 해요. 이게 1948년에 니콘 1이라는 RF 카메라를 니콘이 민수시장에, 즉 그때는 이제 군수시장이 아니라, 군수시장은 망원경 이런 걸 만들다가 최초의 카메라를 니콘 1이라는 브랜드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썩 일본 시장에서는 호응을 받지 못해요. 뭔가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이게 어느 때에 유명해졌냐 하면은 1950년대 우리나라가 6.25가 나오죠. 발생을 하죠, 6.25가. 일본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6.25가 나지 않았다면요, 일본은 영원한 농업국으로 남았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일본을 기세회생 시켜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니콘이 이 카메라들, 이거 니콘 1이라는 카메라부터 시작해갖고 이 카메라들이 종군 기자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쓰게 돼요. 그전에는 보통 뭘 썼습니까? 그렇죠. 라이카 걸 썼어요, 종군 기자들이. 라이카 M 버전들을 갖다 썼어요. 근데 굉장히 비쌌어요, 라이카 M 버전들이. 근데 6.25 때 종군 기자가 니콘의 카메라들을 쓰면서 어떻게 나왔냐면, 야, 가격이 싸면서 라이카의 M 시리즈만한 그런 신뢰도를 주는 카메라가 일본에 카메라가 있다. 그게 뭐냐? 니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일본의 광학회사, 일본의 카메라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전에는 모든 카메라 전문 기자들이 뭘 썼냐면 롤라이나 라이카의 M 시리즈를 썼어요. 근데 비쌌단 말이에요. 싸면서도 그거와 대동소이한 카메라가 싼 값에 일본의 니콘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카메라가 있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으로써 니콘뿐만이 아니라 캐논, 펜탁스 모든 메이커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카메라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지금의 인식, 그런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게 1950년대란 얘기예요. 자, 지금 3편까지 했나요? 다음 편에 계속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죠.